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입니다. 자, 오늘 XRP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더 좋은 모습은 비트코인에서 나오고 있어요. 단기 치리평을 도입하면서 강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XRP도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15일 날 있을 클레이티 법안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리플사가 향후 XRP 레저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정말 신뢰할 수 있나, XRP 레저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1분기에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모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고민하지 말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화이팅 하시자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갈링하우스가 초대형 인수 합병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2025년 작년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M&A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M&A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2026년 초대형 인수 합병에 대한 확장 예고를 하는 겁니다. 갈링하우스는 신년 메시지에서 2025년 리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낸 해라고 평가를 했고, 2026년에는 더 크고 의미 있는 파트너십과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거다. 즉 생태계 확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2025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리플 프라임 G트레저리를 인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있죠. 수탁 사업, 결제망을 통합한 국경 간 결제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을 세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군에도 진출을 했고, 대형, 그러니까 해외 대형 은행들과의 G트레저리로 인해서 협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1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FCA, 바로 영국 금융감독청이잖아요. 그죠? 전자화폐 기관 라이센스하고 암호화폐 자산 등록 승인이 이루어졌어요. 영국 내에서. 그죠? 이건 또 뭡니까? 유럽으로 가는 발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UK. 그죠? 영국 하면 금융의 국가입니다. 거기에 또 암호화폐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 진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리플이. 지금 리플은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미국은 당연한 거고, 아시아는 일본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그죠? 그다음에 처음에 유럽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스페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UK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남아공, 그죠? 전 세계 각국의 주요 금융국들을 먼저 선점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도 지금 리플과 연결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라이센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규제된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입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XRP만이 실질적인 사용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가격의 폭발적 상승보다는 기술적 인프라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증명하는 시험대다,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제 XRP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다 뻗치면서 여러분 지갑 안에도 XRP,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XRP를 수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무슨 얘기예요? 화폐화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근데 자, 시세, XRP 시세는 이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은 거시적인 경제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BTC의 반등으로 인해서 XRP의 반등이 같이 나오는데, 이러한 생태계 확장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XRP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2026년에는 지금 15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 법안이 승인이 떨어지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일로부터 JP모건에서는 BTC가 2억을 넘어설 거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거시경제의 효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XRP의 자체적인 개별적 호재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기관의 자금 유입을 이끌어내면서 강한 상승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리플사 자체로만을 봤을 때는 기술적 인프라의 실질적인 부분을
더 키우고 확대해 나갈 거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거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가격은 따라오겠지. 이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AUSD가 금융기관의 담보관리 결제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에 XRP 레저의 트래픽 증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XRP 레저의 트래픽 증가는 바로 RAUSD의 발행량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XRP 레저의 생태계 확장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RAUSD의 시총이 증가하면서 사용성은 더욱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요약을 하면은 리플은 2026년에 대규모 인수합병을 또 진행을 해서 규제 준수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자사 기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쓰이는지 그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2026년을 보내겠다. 결론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26년에 리플사는 M&A를 통해서 XRP 레저를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마존 AI하고 손잡고서는 불멸의 금융망을 구축을 하고 장애 복구를 하는데 3일을 3분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XRP 레저, 그죠?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아마존 AI하고 손을 잡아서 뭐 어떤 효과를 누리는지. 베드록이라는 아마존 생성형 AI입니다.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소요되던 시간은 기존 2에서 3일, 근데 이거를 단 3분 만에 단축하는 운영 혁신을 추진한다. 이거예요. XRP 레저는 상당히 큰 데이터. 자, 여기 보시면 5페타바이트,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데이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개인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XRP 레저가 기존에는 전문가들이 수동으로 로그를 분석을 해야 했고, 하지만 아마존 AI 플랫폼 베드록을 사용하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해독이 되면서 바로바로 문제가 되는 로그를 분석해서 바로 복구로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2에서 3일 됐던 걸 수동으로 찾아내서 그거를 복구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하다가 잘못된 걸 바로바로 복구하니까 3분이면 OK가 된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AI 갓 허브의 핵심 코드, 그리고 프로토콜 사양을 학습하고 단순 데이터 나열이 아닌 네트워크 동작 원리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거 해저 케이블 장애로 인해서 로드 연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복합적인 사고 발생 시에도 AI가 운영자에게 즉각적인 원인과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실질적인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XRP 레저의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문제 부분도 실시간으로 깃허브의 핵심 코드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 국제 간의 송금 결제에서 무슨 문제가 돼도 바로바로 복구가 되면서 전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멸의 금융망 구축과 글로벌 신뢰에 대한 확보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협력은 XRP 레저의 핵심 알고리즘이나 탈중앙화 특성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운영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좋네요. 그죠? 글로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가동 시간을 보장을 함으로써 리플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입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즉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또한 XRP 레저를 이용함으로써 아마존 내에서도 더 빠르고 결제에 대한 부분을 생태계를 더 넓힐 수 있겠죠. 공생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럼 결국 아마존 내에서도 RAUSD를 사용하게 된다. 아마존이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계 최대 쇼핑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품과 자금이 움직이는 플랫폼이다. 이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존과 리플이 손을 잡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아마존은 RAUSD를 사용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을 도울 거고, 그죠? 그리고 아마존 AI를 사용해서 XRP 레저의 장애적인 부분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신뢰도를 높인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리플, XRP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전 세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거기에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리플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6년 갈링하우스가 괜히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고 그 가치는 결국 XRP 시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자, XRP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지금
XRP가 여러분들 보면은 요 장대양봉 기준으로 하단 가격대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세력들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격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더 강하게. XRP보다는 변동성이 작아서요. 오늘보다는. 그죠? 그만큼 XRP도 역시 이 캔들의 하방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XRP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캔들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단기 7일평위로 비트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하단 꼬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매수다. 매수세가 더 강하다. 매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15일에 이 법안이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왜? 세력들은 이미 그들의 분위기를 계속 파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세력들하고는 정보 싸움 자체가 아예 개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5일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XRP로 돌아가서 자 확대합니다. 자, 어차피 과거의 흐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우리가 잠깐 배제를 해줘야 돼요. 왜? 현재 이 구간에서 시세가 살아나야지만 앞전의 과정 흐름, 즉 저항대를 체크를 하면서 돌파냐 지지냐 돌파냐 지지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분석가들이 전문가들이 이평을 얘기하고 또 뭐가 있어요? 채널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 채널과 이평을 얘기하는 거는 지지와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수평적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전문가는 유동성이 있는 이평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어느 쯤에서 멈춰줄 것이냐 그리고 어느 쯤에서 반등이 나올 거고 그 위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부분들의 분석은 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상승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수익이 전향이 되는 거고 하락이 지속되다가 멈춰야지만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 매수 타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지만 결국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지 구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상승할 때 제가 보통 3볼륨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첫 번째 볼륨. 자, 이제 두 번째 볼륨이 나와줄 차례라는 거예요. 이게 요만큼 나올지 아니면 이만큼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영향은 어떻게 준다? 바로 거시경제. 거시경제의 이슈가 강력하냐 아니면 좀 약하냐에 따라서 반등의 흐름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15일 날 있을 크리에이티브 법안의 통과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린 지금 2번 볼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 이 세력선에 조정을 받고 내리겠죠. 근데 또 봐요. 이렇게 되면은 조정을 받고 어디에서 걸리겠어요? 여기서 걸려줘야 돼요.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재차 상승.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 아시겠죠? 아직은 XRP를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손절은 요거죠. 32평. 이 중기 이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기 이평에 따라서 방향이 위냐 아래냐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기 이평을 돌파할 때 항상 강한 상승, 중기 이평을 이탈할 때 강한 하락.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32평, 제가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32평. 32평을 기준으로 항상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2026년 1분기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일 크리에이티브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 이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솔라나 쪽의 흐름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더가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에 솔라나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라나가 움직일 때 꽤 많은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들이 많았다면은 최근에 형성되는 알트코인들의 대부분이 솔라나 기반이에요. 좀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솔라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속도적으로도 많이 빠릅니다.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을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다 해도 솔라나보다는 느려요. 아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2026년에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비공개 코인 하나 오늘 공유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코인은 바로 이 코인이에요.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상장하고 지금 4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매집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하는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예시를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게 무슨 코인이냐? 바로 오닉스 코인이거든요. 오닉스 코인은요, 상장을 하고 나서 쭉 하락을 해요. 이게 정석이에요. 하락하는 건 정석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규 상장 코인은 상장 그 당일에 절대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2023년부터 쭉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 2년간 매집을 하고 거의 한 2년 반 정도 매집을 하고 이렇게 강한 폭등이 나와요. 폭등이. 자, 여기서부터 고점까지가 4080%입니다. 4080%.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횡보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왜?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유통 물량을 세력들이 포섭을 했단 말이지. 그럼 매집을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갔겠죠. 그죠? 매집을 하는 동안 상당한 자금이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손익비를 맞출 때 뭐 300% 올려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이상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2년 반 매집을 했는데 4080% 그리고 끝낸 거예요. 4080%면 여러분들 40배 이상이 오른 겁니다. 40배 이상.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4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오닉스 코인 맞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다. 2년 반 정도의 매직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 코인은 여러분들 보시면 상장 후 하락은 당연한 거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매집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려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3년간. 앞서 말씀드렸던 오닉스 코인은 2년 4개월. 현재 이 코인은 3년. 확실히 매집의 기간이 크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 대량 매집을 한 흔적들이 발생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시세를 터뜨릴 준비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조용히 매집을 하다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절대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골파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컵앤핸들이 나오면서 강한 급등으로 전향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코인은 일단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블록체인 보안의 끝판왕, 그리고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자, 모든 코인에 필요시 여기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4,000개의 프로젝트의 목줄을 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해되시죠? 폭발 전에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탑승 기회예요. 저가. 이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미 올라가는 상황에 타버리면은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사리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세력들이 주목하고 있는 보안 대장주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팩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최근에 해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이 해킹을 당하면 어마어마하게 짜증나죠. 근데 이 코인은 원체가 보안형이기 때문에 해킹 피해가 1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코인이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향후 이 보안 해킹 프로젝트에 대한 이 코인이 빚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2년 반이에요. 그죠? 그리고 4000%였어요. 그죠? 저는 이 코인 3년 이상 매집을 하고 급등,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26년 1월 스타트예요. 그죠? 이 코인 딱 묶어두고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곧 나올 폭등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좋다.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코인명, 그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세 라인이 곧 골든 크로스 하면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어야 한 달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2026년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보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고민도 안 하고 이 관련된 코인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주시냐면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졸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물가 시대고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죠? 자녀들 비용,
학비며 그죠? 또 뭐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맞잖아요.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로 한방 시원하게 터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딱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굉장히 공들여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 매집된 코인이 그리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재료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이 보안은요 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마로 떠오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 010-5890-6321로 저한테 졸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항상 응원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